네, 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지금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이고 이제 12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급하게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만드는 이유는 금일 이제 미국 시장을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해가지고 미국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 8%가 나와가지고 서킷이 한번 걸렸어요. 서킷이 걸려있고 지금 12시 10분 기준 시간으로 다우가 마이너스 6.53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84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내일 만약에 오늘 미국 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분명히 타격이 올 거예요. 타격이 올 건데, 이제 타격이 오게 되면 또 개파락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뭐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도 드실 거고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봐볼게요. 국내 증시 시장 코스피부터 지금 보게 되자 그런다면, 코스피 자체가 지금 2277을 찍고요. 이때가 이제 1월 20일이었었어요. 찍고 나서 이때 무너진 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워가지고, 군사 분쟁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때 빠졌고, 빠진 것만큼 바로 상승이 또 나왔었죠. 자, 이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었던 게 이렇게 빠진 거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가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악재는 될 수가 없다.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주가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한다 그런다면 지금 마이너스 14%가 밀려 있는 구간이에요. 종목들로 평균으로 치자면 거의 한 마이너스 30%씩은 밀렸을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밀렸으면. 자,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잠깐 또 반등 나왔다가 쭉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됐으니 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걱정들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자 그런다면 국내 증시는 빠진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빠졌었죠. 이제 이렇게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저 이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뭘 얘기를 했느냐.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단기적인 악재는 되더라도 큰 악재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증시 자체가 무너지는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야지 우리나라도 크게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진짜 무너진다는 거는 이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게 무너지는 거. 이게 무너진 거. 이게 언제냐면 08년도 때예요. 08년도 때. 우리나라에 크게 무너진 적이 두 번 있었죠. 08년도 때 한 번, 98년도 때 한 번. 98년도는 아실 거예요. 다들 IMF 때입니다. 제가 딱 이때쯤 주식을 시작을 했었는데 17살 때였으니까. 그때 주식을 이제 처음 입문을 하게 된 게 이 IMF 때문에 제가 입문을 하게 됐었는데 어찌됐건 IMF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밀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가 지수 1000선 찍을 때였었어요. 거의 1000선에서 277까지 뺐습니다. 거의 한 70% 75% 정도 뺐죠. 자, 이때 08년도 때 1000, 2000 찍다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1000선 깼어요. 50% 빠졌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빠지고 있어요. 이 낙폭을 한번 보세요. 이 낙폭이 이때의 낙폭과 이때의 낙폭에 비해서 얼마나 미비한가를 보실 수가 있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 그 자체가 이런 식의 큰 폭의 하락이 오고 대세 하락장이 오려면 이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무너져야 돼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거나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작년 8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또 이렇게 그림 자체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일봉하고 월봉의 그 차이점이에요. 월봉 지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폭이 아닌데 일봉 자체로 보게 되면 매일마다 빠져버리니까 공포심리가 자극을 더 시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자, 이때 일본과의 경제 무역 자체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휘청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발생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산업 경제라는 것 자체는 이런 변곡점을 거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자, 월봉 차트 다시 볼게요. 98년도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바닥 찍고 나서 반등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보세요. 이 전선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죠? 내려간 폭의 시간보다 올라가는 폭의 시간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자, 98년도 IMF 서브프라임 겪으면서 전세계 경제 공황 겪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전고점 뚫어버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공포가 이 하락 구간에서는 뭐 세계 경제가 멸망한다, 한국 경제가 멸망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들어와요. 근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흡수되고 뭐 전쟁이 나서 없어지지 않는 한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응? 국가 산업 경제라는 것 틀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큰 파동을 겪게 되면 나라의 경제 체제가 바뀝니다. 98년도 IMF 겪고 나서 대한민국이 결론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277선에서 2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이때 IMF 때 저도 주식 했었어요. 한국 경제 없어진다고, 한국 나라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공포가 공포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9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국가 산업 경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대한민국은 증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마찬가지예요. 08년도 일본 경제 겪으면서 무역전쟁 겪으면서 국가 산업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아,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아, 이제는 우리가 한 나라 두 나라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아니라 부품을 수입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변화를 많이 만들어 놓고 국산 제품을 할 수 있게끔 라인을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일봉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간 하락 맞고 나서 반등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 안 걸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뿐만 일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확진자 정점 찍고 나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죠. 근데 이제는 또 유럽하고 이탈리아하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것 때문에 같이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월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08년도 때 터졌던 서브프라임 때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려면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느냐? 코로나의 치사율이 50%가 넘어가야 됩니다. 걸리면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완전 무너집니다. 세계 경제. 근데 지금 코로나의 치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나이 많은 60대 이상들로 걸렸을 때 이야기예요. 흑사병 창궐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터졌을 때 그 치사율 이상만큼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치사율이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경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짜장면 값이 지금은 얼마죠? 5,000원, 6,000원 하죠? 20년 전에 짜장면 값 얼마였습니까? 10년 전에 짜장면 얼마였어요? 그 짜장면 값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응? 밀가루가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집에다 밀가루 10포대씩 갖다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짜장면 값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왜? 다른 실물 경제가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에 최소한 지켜줘야 될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무너진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모든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뭐 우리나라가 경제 약소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이 파워 자체가 예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일본도 무너지고요, 중국도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이제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문제가 되면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은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상승폭이 바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투입을 되든 긴급 자금이 투입이 되든 개입을 하든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든 어떠한 결론으로도 주가 지수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혹시나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금방 회복이 될 거니까.
이제부터 빠지는 구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래요. 이제부터 빠지는 구간은 이제부터 기회의 장입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때 이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찝어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40~50%는 그냥 먹는 구간이었어요.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 주가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땡큐 하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다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공포에 팔아서 될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포에 사는 구간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야기들 들어보고 뭐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더 빠져서 1500까지 빠진다, 1000선까지 빠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는 기회의 장입니다. 다만 보유 종목, 개인들 보유 종목들도 있을 거고 보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유 종목의 손절폭 자체를 넓히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를 항상 손절폭으로 놓고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없었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장이나 또는 상승장이나 하락폭이 나오는데 하락폭이 가격 제한이 걸려져 있는 하락폭이 나온다거나 그때의 얘기고, 지금처럼 특별한 시장, 즉 이렇게 시장이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절의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5% 선이었다면 마이너스 25%에서 30% 선까지 늘려도 상관없어요. 굳이 지금 구간에서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나 계시고 그런다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열어놔도 돼요.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밑에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 그런다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나오는 하락에 맞춰서 손절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손실폭만 더 키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버티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 08년도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 나오는 반등, 98년도 IMF 끝나고 나서 나오는 반등, 하락폭에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상승폭은 금방 반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쌓여 있는데 코로나19 해결돼요. 왜냐? 치사율이 높지가 않다니까요. 치사율이 높으면 이게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겠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크게 없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요소는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의 하락은 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해하시겠죠? 자, 결론 짚어드릴게요. 보유 종목들 마이너스 15% 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15% 선을 지키지만 마이너스 15% 선에서 순간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넉넉하게 30% 선까지 늘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빠진 것만큼 회복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엄청 빠르다. 지금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될수록 분할 매수로,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될수록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구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떨어진 것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08년도 때도 배우고 98년도 IMF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 월봉 차트로 놓게 본다 그런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상승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2018년부터 시작한 게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3년째예요.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가 못 올라간 게, 시원한 상승이 안 나온 게, 미국 증시는 이만큼 올라가서 지금 이만큼 빠진 거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올라간 것도 없이 계속 3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 하락폭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어디 위주로? 실적 가치 중심의 종목으로 올라옵니다.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전혀 수급을 못 받고 있어요. 왜? 매도는 있는데 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매수가 없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폭의 공포에 눌려가지고 매수세가 실종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게 되느냐? 저점 찍고 나게 되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적 가치주들은 현재 구간에서 최소 30% 이상씩은 무조건 올라오게 돼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적 중심입니다. 실적 중심. 재무제표 보시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왔나. 왜? 3월달부터 감사 시즌 들어가거든요. 회계장부 뒤적거려갖고 의견 안 나오고 한정이나 거절 의견 나오면 바로 관리 종목 상폐입니다. 그런 종목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 좋고 실적 좋은 종목들에 몰리게 돼요. 언제? 3월달부터.
원래는 3월달부터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운이 돼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지수가 바닥을 찍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런 종목들부터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유 종목들 마이너스 15%에서 25%에서 늘려놓으라는 거예요. 손절폭 자체를 크게. 지금의 손절폭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 지수가 눌러버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손절한다, 의미가 없어요. 하락한 만큼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급하게 안겨드리는 거니까 영상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